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자,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찾았습니다. 스피드 분양가 중개는 정식 분양가 중개 선별 단지로 다루지 못하는 단지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어디냐? 10이라고요. DH 대치 에델루이입니다. 대치동에 들어갑니다. 삼성역 바로 옆에 있고요. 대치하고가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 줄 평 이렇습니다. 반포, 루이, 르엘, 방배. 이게 뭐냐?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들이죠. DH 거예요. 방배도 DH 방배 얼마 전에 분양했고요. 그 다음에 청담, 르엘도 있었죠. 얼마 전에 저희 스피드 분양가 중개라든가 다 다뤘던 단지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 이 루이입니다. 근데 이거 부등호 표시해놨죠.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수익률 얘기입니다. 반포, 그 다음에 루이, 르엘, 방배. 이 얘기는 루이가 DH 방배보단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작게 써놨는데 장기 집권을 노리는 에덴 동산? 이게 뭐냐? 에델루이잖아요. 이 단지명이.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의 루이 14세를 갖다가 합쳐서, 즉 에덴 동산에서 에덴, 그 다음에 뭐 루이 14세에서 루이 이렇게 따왔다고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루이 14세는 뭐로 유명합니까? 유럽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서 집권했던, 장기 집권을 누리는 에덴 동산을 누리나?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여하튼 기본 정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0월 8일 다음 주인데요. 1순위가 있고요. 그럼 전날 뭐 특공이 있겠죠. 역세권입니다. 삼성역에 있습니다. 여기에요. 보이시나요? 분양 중 삼성역. 400m가 좀 안 되네요. 걸어서 5분 거리. 뭐 이렇게 뭐 더 빨리 가는 길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네이버 페이 기준. 문제는 여기는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는 역간의 거리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거기까지 정말 걸어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미리 보시면은 바로 옆에 대연초등학교 있습니다. 보이시죠? 초등학교 옆에 있고요. 휘문중고등학교 옆에 있고요. 대명중학교도 옆에 있습니다. 학세권이죠. 그리고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쪽이 뭡니까? 대치학원가입니다. 반포 쪽도 유명하죠. 근데 반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초등학교는 그 주변에 있는 학원을 어떻게든 보내는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포 친구들도 어디로 갑니까? 대치학원가로 갑니다. 즉 얘는 학세권에서는 대한민국의 일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하튼 미리 보여드리는데요. 학세권이고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세대수는요 전체 282세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일반 분양은 72세대. 282세대? 세대수가 좀 작아 보이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282세대인데 8개 동입니다. 어라? 무슨 얘기일까? 잠시 공홈 들어가시면요. 단지 배치도가 이렇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동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동호수 배치도를 보실게요. 보시면 요즘 뭐 40층 넘는 50층, 70층짜리도 나온다던데 고층 아닙니다. 얘는 7층짜리가 4개 동, 13층짜리 2개 동, 그 다음에 15, 16층짜리. 상당히 오히려 쾌적한 어떤 주거 환경을 갖다가 느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다가 때리박아갖고 뭐 40층, 50층 올리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이 단지의 어떤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치동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얘가 이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282세대 중에 72세대니까 대략 25% 정도가 일반 물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제가 보기엔 괜찮습니다. 쾌적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데도 있어야죠. 막 높이만 올라가고 있는데. 입주는요. 얘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사가 25년 8월, 즉 1년도 안 남았다. 왜 중요합니까? 빨간색 자금 마련해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단지들과 다른 점이죠. 자, 기본 분양가 말씀드리기 전에 얘 같은 경우에는 분상제가 적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죠. 재당첨은 10년 제한이 있고요. 전매도 3년 제한이 있고요. 거주 의무도 2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투자 계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유념하셔서 자금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 분양가는요 84년 기준 20억에서 22억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평형도 있어요. 저희는 언제나 8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요걸 따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확장비는 1800인데 강제입니다. 뭐냐면 얘는 일종의 후분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확장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도 있습니다. 5기 950,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죠. 최근 단지들 보시면 다 이렇게 나와요. 옵션은 들어가셔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뭐 과한 수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위치로 봤을 때 6,500 정도고요. 요거 다 합치면 대략 1억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기본 분양가가 20에서 22억인데 따라서 분양가는 여기다 그냥 1억을 그냥 더해버렸습니다. 21억에서 22억으로 나왔다. 옵션 포함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평면도도 나와 있는데요. 평면도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강남권 이쪽은요. 평면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첨이 중요하다.
강남을 비롯해서 전국 어느 지역이든 뭐 저희가 분양가 중에 1화에서 나왔던 게 대구 수성 범어 아이파크였는데 거기도 뭐가 중요했어요? 당첨이 중요한 거였죠. 당첨이 중요합니다. 평면도 같은 거는 그냥 눈요기로 그냥 한번 보시다 생각하시고 딱 봐갖고 어디가 제일 그래도 경쟁률이 낮을까? 그나마 이거 생각해서 그냥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 있습니다. 스포츠전, 에듀전. 일단 규모가 282세대 규모이기 때문에 뭐 수영장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가지만 들어가 보시면 스포츠존하고 에듀존 둘로 나눠서 내실 있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치동입니다. 그냥 일단 얘는 당첨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주차는 최근에 이제 청담 레일이라든가 강남권도 몇 개 다뤘는데 그 중에서는 주차 대수 해저급에 들어갑니다. 1.69대 1입니다.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강남이라서 2대 넘어가면 좋지만 그렇게 만들기가 좀 힘듭니다 실제로. 따라서 1.69대 거의 1.7대인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은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대치학원과 바로 옆이고요. 대연초, 휘문중고, 대명중 그냥 대한민국 일바의 학세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의성은 대치입니다만 라고 써놨습니다. 좀 전에 지도 보셨지만 삼성역이에요. 선릉역이 있고요. 도곡역이 밑에 있고 항렬역이 밑에 있습니다. 대치역도 밑에 있죠. 이렇게 5개 역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설명드릴 게 없죠. 자, 기본 정보였고요. 자, 분양가가 문제인가? 라고 써놨습니다. 착하다, 적절하다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얘는 분양가 문제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자금 동원 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주변 매매가, 분양가 그래도 한 번은 비교해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청담자이, 지난번에 청담 리얼 말씀드릴 때 얘기했던 건데 청담자이가 2011년에 들어갔는데 33억 정도 치고 있고 리얼 같은 경우에 25년에 들어가는데 일본의 분양가가 23에서 25억이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말했습니까? 얘는 근데 주변 전세가가 대략 14억이었나? 뭐 이래갖고 실투자 10억 정도 투자해서 전세금 뺐을 때 옆에 있는 청담자이 비슷하게 가면은 10억 먹는다. 그래서 100%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DH 대치 에델로이 같은 경우는요 25년에 들어가요. 근데 분양가는 좀 전에 보셨지만 84년 기준 최고가 23억입니다. 옵션 다 포함했을 때. 근데 주변이 어떠냐 여러분이 들어가 보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여기가 대치 에델로이거든요. 뭐 바로 옆에 있어요. 대치 푸르지오 서밋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는 23년 6월 1년쯤 됐죠. 들어갔는데 당연히 그래서 실거래가 정도 뜨는 건 없는데 호가 감안하시고 보면 108, 109, 112, 84형이잖아요. 매매 치면 비록 호가지만 36억, 36 뭐 이렇게 대략 35억 정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델 리엘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요 밑쪽에 있죠. 여기서 거리 뭐 얼마 안 멀어요. 얘는 21년도에 들어갔어요. 얘는 실거래가가 올해 4월에 4층이 27억 5천에 찍힌 게 하나가 있고요. 얘도 얼마 안 돼서 거의 업적으로 강남권은 원래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자, 얘도 그럼 호가를 좀 봐야 되는데 112, 112, 112, 112 4개 유형 있네요. 찍어보고 매매 치시면 역시나 34억 8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층도 그렇고 따라서 주변 최근에 들어간 거 35억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가 23억에 분양했는데 35억쯤 간다면 10억이 좀 넘게 차이가 남죠. 근데 여기는 청담 레일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주변의 전세가입니다. 요건 주변 매매가 35억 적어드린 거고요. 주변 전세가는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된 놈도 그렇고 신축도 그렇고 대략 16억에서 18억 정도 나갑니다. 근데 얘가 지금 23억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이가 5, 6억 정도 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신축으로 들어갈 테니까. 따라서 실투자금은 청담 레일보다 적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익은 똑같이 나요. 얘가 10억 투자해서 10억 버는 거라서 수익률이 100%였다면 얘는 5, 6억 투자해서 10억 이상 벌 것 같으니까 거의 200%에 가까운 전세 대비해서 실투자 금액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전세 안고 계속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실거주금이 있었죠. 가치 측면에서 평가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투자가치 평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얘 같은 경우에 루이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0% 마진이다. 따라서 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담 레일보다도 마진이 좋고요. 방배 DH는 제가 그때 50% 정도로 마진을 갖다가 말씀드렸었어요. 전세가 대비했을 때. 다만 50% 이상이라고 해서 나중에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평가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 주변지를 평가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얘가 최근에 반포 쪽 빼놓고 들어서는 로또 중에선 제일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테 써놨습니다. 반포는 그때 말씀드렸죠.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반포는 무한의 수익률이죠. 내 돈은 거의 그냥 안 들어가는데 수익은 나요. 그건 무한의 수익률. 근데 루이는 좀 전에 보셨지만은 제 예상에는 5억에서 8억 정도의 전세 꼈을 때 실투자 금액이 들고 10억 이상의 어떤 수익이 나기 때문에 대략 2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청담 레일은 지난번 영상 보시면 되는데 100% 정도 100% 이상 수익률이고 DH 방배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수익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부침을 유예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가 물론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고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금리 저점 치는데 한 1년 넘게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안정기가 한 2년 정도 저점으로 가야지 그때부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오를 거예요. 물론 서울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다만 이렇게 서울도 막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원밸리가 60억을 치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포 아파트들이 그러면 전부 다 60억 가고 이럴 거냐?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 한 번씩 맞습니다. 제가 뭐 이제 98년 처음으로 집을 샀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그 이후로 그때가 IMF였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마찬가지로 1년 만에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상승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왜냐면 작은 이벤트들이 중간중간에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98년도 IMF 이후로는 카드 대란이라든가 아니면은 건설사 부도는 당연히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큰 이벤트, IMF가 지금 와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작은 이벤트들이 발생해요. 한 방에 40% 떨어지는 이벤트는 아니지만 부침을 겪게 됩니다. 2008년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바운드 지나고 나서 2009년도에 서울 같은 경우에 금방 반등했어요. 그 정고점이라는 거에 금방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그 이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거는 훨씬 더 뒤입니다. 역시나 금리 내려가고 한 2, 3년 지나서부터 그래서 한 2014년 뭐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PF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한 20여 개사의 건설사를 갖다가 정리시켜버렸었거든요. 그게 2010년대 초반에 일어납니다. 그것도 있었고 몇 가지 작은 이벤트들이 역시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98년도, 2008년 공통점이고요. 이번엔 코비드가 큰 이벤트였죠. 그 뒤로 지금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PF라든가 최근에 대출 규제도 사소하지만 또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이런 작은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닷컴 버블 비슷하게 뭐 배터리가 버블이다, 뭐 AI가 버블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반도체 얘기 나오고 저는 주식 좀 잘 모르겠지만 따라서 부침이 앞으로 좀 있을 거란 거. 따라서 안정기를 거치고 다시 어떤 과거의 대세 상승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따라서 부침 뭡니까? 약간씩 큰 이벤트성으로 40% 떨어지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따라서 써놨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것 딱 투자 계산해서 전세 이만큼 주면 되고 따라서 나는 이 정도의 최소 자금을 갖고 하면 되겠지? 그 방식으로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는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따라서 이 스몰 이벤트라든가 지금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규제들이 좀 단기적으로 계속 펼쳐질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금보다는 좀 더 여유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저는 그렇게 부탁드려요. 그래서 안전빵은 10억 이상의 현금을 갖다 확보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 너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상은 확보하고 들어가셔라. 이상입니다. 마지막 한 줄평입니다. 이런 단지는 뭐 간단하죠. 회원님들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준비한 상태에 들어가시는 저희 회원님들의 당첨을 기원하는 거 이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죠. 좋은 아파트입니다. 자금 여유가 되신다면 무조건 하세요. 예, 수익률도 좋고요. 반포 쪽 아파트들의 최근 흐름 제외하면은 이런 투자도 그렇게 부동산에서 흔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부사항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꼭 확인 여러 가지로 해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100만 원 부동산 아름다운 내 집 갚기 분양 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번째 댓글을 올려드릴 텐데요. 거기서 뭐 영상에서 다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